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좀 하다 보면 굉장히 갑갑한 경우가 꽤 많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받은 것 뿐인데 여기에 인간성을 더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이런 물건 낙찰받아서 남들 피눈 물게 하면 좋으냐는 둥, 별의 별 이상한 말을 다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부동산 경매가 아무리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해도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처리되지 않는 그런 물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경매를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물건을 통해서 꼭 돈을 환수해야 될 개인은 어떻고 또 채권을 회수해야 될 은행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매 낙찰자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르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야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인간성이 좋니 나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물건은 2017 타경 21486 2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부동산 경매가 아니면 도저히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 가격이 2018년도에 945만 원 정도. 그런데 물건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한번 낙찰이 되었는데도 미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온 물건이 낙찰이 된 사연이 많은 그런 물건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사진과 지적도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2번 물건인데 땅이 도로에 살짝 물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태극기도 걸려 있고 앞에 무슨 비석 같은 것도 있는데 뭔가 쓰여도 있네요. 무슨 건물이신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네 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뭐 이쯤이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겹쳐보니 노인회관 건물이 어느 정도 이 땅의 경계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노인회관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노인회관 측에서는 반드시 이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거야 뭐 일단은 사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투자자니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사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라는 거죠. 이 말은 매수자가 정해져 있고 가격만 저울질 잘하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가끔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실 저도 많이 놀래요. 다시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정도의 낙찰받고 노인회관 측에 협상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협상이 먹힐 리가 없죠. 지금까지 돈 안 내고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땅에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쉽게 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소유자든지 이 마을회관은 막무가내로 나올 것이고요. 이때부터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즉 민사소송이 시작된다는 거죠.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낙찰자의 인간성을 들먹이고 여기에 사람이 좋니 나쁘니 하는 여러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하나예요. 마을 회관 쪽에서는 싸게 먹으려고 할 테고요. 또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당연한 보상을 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낙찰자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순리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간단한 소송이거든요.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여기에 네가 경매로 싸게 취득해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냐 이 도둑놈아 하는 이런 괘씸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런데 개꼬리 오래 묵힌다고 해서 승냥이 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에 의한 정당한 보상 쪽으로 사항이 기울어져 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압박을 걸어도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물건도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은 낙찰자가 슬쩍 한 발을 빼고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이익은 얻고 끝났어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요. 꽤 험난했어요. 그 과정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금전적인 보상과 경험을 얻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자는 아마 소유권을 넘기던 날 그간의 마음고생을 다 털고 소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낙찰로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지네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또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많이 다시면 자신만의 관점과 인사이트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